번째 그 병원체 요인. 병원체가 뭘까요? 병원체. 세균. 맞아요. 병원체. 세균. 병원체 그러면 병을 일으키는 병을 일으키는 애들이 병원체죠. 제일 흔한 애는 세균하고 바이러스. 이 두 개를 우리 제일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케차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도 균이긴 한데 얘는 등치가 워낙 커서 좀 따로 떼서 곰팡이균은 세균하고 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해요. 곰팡이도 세균인데 얘네는 사이즈가 커서 따로 떼었어. 그래서 뭐 원충류, 기생충 종류인데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곰팡이 요게 대표적인 병원체예요. 병원체. 얘네들이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제일 유명한 애들은 세균하고 바이러스죠. 제일 유명한 애 둘이죠. 그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같은 게 아니죠. 그죠? 다른 애죠. 어떤 차이가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아세요? 감염 경로?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백일에 그러면 기침하는 병이죠. 백일에는 세균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일에는 기침하는 병인데 좀 드물게 세균성이라서 접촉해서 접촉으로 옮아도 비말 감염도 되지만 접촉도 옮아요. 그래서 감염 경로는 중복되는 게 많고요. 큰 차이가 뭐죠?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얘네는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미나쌤? 생존기간? 바이러스마다 생존기간 다르고 세균마다 생존기간 달라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는 약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니까 먹는 약이 다르죠. 바이러스성 질환은 항바이러스제를 먹고요. 세균은 항생제를 먹죠. 그죠? 그렇죠. 다르니까 당연히.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가장 중요한 거는 세균은 우리 여기에 이렇게 더러우면 소독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세균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세균이 있죠. 여기 바이러스 있어요? 여기 바이러스가 없어요. 왜? 여기 바이러스 살 수 있어요? 여기? 못 살죠. 맞아요. 미나쌤. 숙주. 숙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병원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병원체가 사는 장소예요. 병원체가 사는 장소가 병원소라고 하는 거고요. 이 병원소 그러면 병원체가 사는 집, 병원체가 사는 장소가 병원소인데요. 숙주는 뭐냐 하면 병원소 중에서 생물인 것.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숙주예요. 그러면 숙주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사람, 원숭이, 돼지 이런 것들이 숙주예요. 숙주. 세균의 병원소는 이런 데도 있죠. 그죠? 이런 데 막 살고 있어요. 세균이. 근데 숙주, 바이러스의 병원소를 숙주라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이러스는 이런 데서 못 살아. 왜냐하면 온전한 세포가 아니어서 자기 혼자는 증식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붙어 있어야 증식이 가능해. 이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코로나 걸렸고 만약에 이제 뭐 감기 같은 거 걸려서 바이러스성 질환이 걸려서 콜록콜록해서 여기 가래가 탁 폈어요. 그러면 여기 바이러스가 있죠. 근데 이게 오래 못 살죠. 여기는 살아있는 세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러스가 묻어도 얘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애취해가지고 침이 묻었어요. 침을 내가 코에다 갖다가 막 묻히면 뭐 한 두세 시간은 살아요. 여기서 증식은 못해도. 그러면 걸릴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걸리긴 힘들죠. 그죠? 네. 바이러스는 뭐냐 하면 혼자 못 살아.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야 돼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야 돼요. 기생. 들러붙어 살아야 돼요. 혼자 못 살아. 혼자서는 단독으로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어디서 왔다 그러죠? 옛날 그 전에 박쥐? 네, 그런 데서 왔죠, 그죠? 걔도 살아있는 애잖아요. 네, 박쥐는 체온이 높아서 감기 바이러스가 잘 살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그러면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야 되는 게 바이러스예요. 세균은 아무 데서나 다 살아요.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상관없이 무생물에도 살고 생물에도 살고 다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파상풍균 그러면 어디 있죠? 파상풍균 어디에 있다? 뭐 대표적으로 녹슨 못 아니면 흙 속에 있어요. 흙 속에. 네, 토양 속에 있어요. 그래서 흙 속에 바이러스는 못 살죠, 그죠? 흙 속에 바이러스는 못 살고요. 파상풍균, 세균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욕탕 청소할 때 우리가 바이러스 청소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세균 지우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 그러면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게 바이러스고요. 세균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뭐 얘기하고 세균성 질환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바이러스성 질환이 치료, 예후 다 다르고 세균성 질환, 증상, 치료 다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을 나눌 때 바이러스성 질환, 세균성 질환 두 종류로 나눠요. 네. 얘네들은 별로 흔하진 않아. 곰팡이는 뭐죠? 곰팡이는 뭐 무좀 이런 거 그게 이제 곰팡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곰팡이도 보통은 나눌 때 세균성에다가 집어넣긴 하는데 곰팡이는 애가 워낙 커서 따로 삐죠. 리케차는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 중간쯤한 이상한 애가 있는데요. 얘도 굳이 나누자면 세균성으로 나눠요. 왜냐하면 리케차성 질환도 그 치료할 때는 항생제를 써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리케차 곰팡이 다 세균에 들어가고요. 바이러스는 단독이에요, 단독.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 세균성 질환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우리가 쭉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체 요인이라고 했는데 29페이지 병원체 요인 그러면 세균, 바이러스가 얼마나 아주 센 놈이냐 이거에 따라서 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병원체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체 요인 맨 밑에 보시면 온도, 습도, 기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 제일 흔한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죠, 그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제일 이제 우리가 만만하게 맨날 얘기하는 건데 바이러스는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죠? 간염도 바이러스죠, 그죠? 간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도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말하는 바이러스는 보통 감기 바이러스 많이 얘기하죠, 그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 온도, 습도, 기압이 뭐냐 하면 우리 감기 언제 걸리죠? 요즘은 또 틀리긴 한데 감기 언제 환절기? 추울 때 더울 때? 추울 때 걸리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은 건조하고 그 다음에 추운 거 차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11월, 12월에 많이 걸리죠. 3월, 4월에 많이 걸리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5, 6월 감기 개도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걸리죠. 개들이 너무 많아. 5, 6월 감기 걸리는 개가 참 많아. 왜?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면 축축하고 덥던 공기가 차고 건조해지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을 견디고 가을에 또 기승하고 그러죠. 에어컨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센 놈은 아니고요. 에어컨 보급률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환경이나 다 드라이 앤 콜드야. 그죠?
실내 환경은 다 드라이에 콜드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을 견디고 넘겨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보통 감기는 봄에 시작했다가 여름에 끝나고 겨울에 또 시작되죠. 그래서 온열 감기는 아무도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계속 1년 내내 겨울에도 차고 건조, 여름에도 차고 건조. 요즘 그렇죠. 그래서 여름 감기가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유행할 때 그 중국에서 왔다고 막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덤탱이를 한번 씌웠는데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서 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말이 안 되죠. 너무 무식한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꾸를 안 했죠. 말 같지 않아서 WHO에서 대꾸해줬어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의류에 묻어서 갈 수 없다라고 굳이 얘기해줬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가? 이럴 필요가 없죠, 그죠?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그거예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이거는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체 요인, 그러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런 환경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세균은 어느 환경이나 다 살아요. 근데 보통 요 반대죠. 습하고 더운 걸 좋아해요. 세균은 좀 일반적으로 세균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습하고 더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름에 수술하면 안 돼, 뭐 잘 골마, 뭐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세균은 습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고요. 바이러스는 드라이 앤 콜드를 좋아해요. 한 장 넘기시면 30페이지에 환경 요인, 숙주 요인 이런 게 있는데요. 환경 요인, 이제 그림 2-2를 보시면 병원체 요인, 숙주 요인, 환경 요인, 요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죠? 밑에가 이제 환경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지탱하고 있는 병원체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숙주. 그래서 병원소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애들은 다 숙주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죠? 숙주가 사람이 아닌 병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병원소라고 안 하고요. 항상 숙주라고 해요. 숙주. 살아있는 병원소.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병원체 요인은 그런 게 있어요. 전염력, 병원력, 감염력, 그 다음에 동력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지만 병원체 요인 중에 이제 전염력 그러면 잘 퍼지는 거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세죠. 아주 잘 퍼져. 전염력이 세다. 병원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체라고 치면 그 병원체는 전염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력은 뭐냐 하면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일으키는 능력. 우리가 현성, 불현성 이런 말을 쓰는데요. 현성 그러면 증상을 일으킨다가 현성이고요. 불현성 그러면 증상이 없다가 불현성이에요. 현성 감염 그러면 증상이 있는 감염을 현성 감염 이렇게 얘기하고, 불현성 그러면 감염은 됐는데 증상이 없어. 그게 불현성이에요. 그럼 불현성 감염은 증상이 없으니까 뭐 괜찮죠, 그죠?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겠죠? 현성 감염이 문제지 불현성 감염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감염병이면 불현성 감염자도 전염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죠. 아무튼 현성과 불현성은 그런 뜻이에요. 증상이 있고 없고 현성, 불현성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력은 뭐냐 하면 나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 능력이에요.
증상을 일으키는 능력이 병원력. 이것도 시험 되게 잘 나오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병원력 그러면 나를 병원 가게 만드는 능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증상이 있어야 병원 가죠, 그죠? 증상 없으면 안 가죠. 네. 그래서 병원력 그러면 나를 병원 가게 만드는 능력. 병원체가 숙주에 들어가서 증상을 일으키는 능력.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병원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감염자보다 증상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PCR에서 양성이 막 나오던 젊은 사람도 증상 없는데 이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숫자로. 그래서 전염력은 센데 병원력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력은 뭐냐면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감염력은 감염시키는 능력. 감염력 뭐냐면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이게 감염력이에요. 감염력. 그래서 증식을 해서 증상이 없으면 상관없죠? 증식을 해서 병원력까지 높으면 병원 가야죠. 감염력 그러면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이게 감염력이에요. 감염력.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동력은 뭐냐면 이 병원체가 얼마나 독한 놈이냐 하는 거예요. 심각한 임상 증상, 그 다음에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 이게 동력이에요. 나중에 또 반복해서 할 거예요. 동력은 뭐냐면 이 병원체가 얼마나 독한 놈이냐, 얼마나 센 놈이냐, 이게 동력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침입해서 전염력도 약하고 병원력도 약하고, 병원력이 약할 수는 없겠지. 감염력이 약하고, 근데 동력은 세. 이게 걸리면 죽어. 이런 거 있죠. 이게 전염력은 좀 약한데 걸렸다 하면 사망률이 90이야. 이런 거. 그게 동력이에요. 동력. 나에게 심각한 임상 증상, 그 다음에 장애, 사망 일으키는 능력. 이게 얼마나 독한 놈이냐 하는 게 동력이에요. 동력. 그래서 이제 동력, 감염력, 병원력 이런 것들은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무슨 요인이다? 병원체 요인이에요. 병원체 요인.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증상을 잘 일으키고 얼마나 잘 증식하고 얼마나 센 놈이냐, 이게 병원체 요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숙주 요인은 뭐냐면, 숙주 그러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쪽에 있는 요인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병에 잘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똑같이 접촉을 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숙주 요인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연령이라든지 뭐 성, 뭐 인종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연령. 젊은 사람들은 많이 걸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안 걸려. 이런 거. 이게 이제 숙주 요인이고요. 여자가 많이 걸리는 병이 있고 남자가 많이 걸리는 병이 있죠. 그거는 숙주 요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뭐 백인종이 더 많이 걸리는 병이 있고 흑인종이 더 많이 걸리는 병이 있고 그렇대요. 그게 숙주 요인이죠. 그죠? 이제 면역력 이런 거 있죠. 면역력. 이제 면역도 우리가 배우실 건데요. 면역력 그러면 내가 그 병원체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버틸 수 있는 능력, 이게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면역력 그러면 내가 항체가 있으면 안 걸리죠? 이런 거. 그게 이제 면역력이죠. 또 환경 요인은 그런 거예요. 뭐 날씨, 뭐 이런 거, 뭐 전쟁,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환경적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병이 걸리려면 요런 요인들이 밸런스가 이렇게 맞았다가 수평을 이뤘다가 어느 한쪽이 기우뚱하면 걸리는 거죠. 그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요번에 건 좀 센 놈이야. 이런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요 밸런스가 깨지면 병에 걸리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중 병원체 요인인 것은 다음 중 숙주 요인인 것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숙주 요인인 것은 그럼 연령성 그러면 숙주 요인이고 감염력, 병원력, 동력 이거는 병원체 요인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요번 바이러스, 요번 세균은 센 놈이야 이러면 병원체 요인이고 이 사람은 너무 면역력이 약해. 네? 나이도 많고 아주 기저질환도 많고 이 사람은 뭐 병원체가 별로 세지도 않은데 왔다 하면 걸려 이러면 숙주 요인이죠,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나도 건강하고 병원체도 별거 아닌데 지금 전쟁 중이야.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막 감염병이 걸리겠죠? 그게 이제 환경 요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감수성, 그러면 이제 sensitivity, 감수성. 이게 뭐냐면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 병원체 감수성 이런 말을 써요. 감수성 그러면 예민하다, 민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은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감수성이라고 해요. sensitivity.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내가 높아. 그러면 나는 잘 걸린다 안 걸린다? 잘 걸린다. 네. 감수성이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그거는 나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쟤한테 굉장히 예민해.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확 반응하는 거죠. 나는 쟤에 대한 감수성이 좀 떨어져.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수성이 높다, 반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잘 걸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면 나는 그 병에 잘 걸린다 그런 뜻이고 그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나는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안 걸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뭐 자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뭐 모든 병원체에 다 감수성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높고, 그죠? 네.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죠? 내가 별로 반응을 안 해. 너무 뭐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난 신경 안 써. 나는 저항 끝까지 잘 버텨. 저항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내가 잘 버티면 안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감수성 그러면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낮으려면 나의 면역력은 높아야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이 감수성을 또 언제 쓰냐 하면 항생제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생제 감수성, 항생제 제일 초급 항생제가 이제 페니실린이 있죠. 내가 방광염이 왔어요. 그럼 항생제 먹겠죠? 내가 방광염이 왔어. 근데 페니실린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그러면 나의 방광염에 페니실린을 내 방광염에 페니실린에 대한 나는 페니실린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의 방광염에 페니실린을 쓸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방광염에 이 페니실린이 반응을 한다죠. 그죠? 잘 반응한다, 잘 듣는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항생제 감수성은 높아야 좋다, 낮아야 좋다? 높아야 좋죠. 항생제 감수성이 언제 떨어지냐 하면 항생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요즘 가장 큰 이슈예요. 항생제 감수성이 언제 떨어지냐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게 있어요. 항생제 내성균은 뭐냐 하면 항생제 내성 잘 견뎌.
항생제 내성균 그러면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방광염에 걸려서 페니실린을 썼더니 전혀 반응을 안 해. 듣지를 않아. 이게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항생제 감수성은 높아야 좋죠. 그죠? 잘 듣는 거니까.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은 항생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치료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 그러면 이제 접촉주의라고 하는데요. 만지면 얼마요? 그게 접촉주의예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 있다. 그러면 항생제를 감수성 테스트를 해요. 요런 병에 요 항생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 그래서 균 바르고 항생제 발라서 키워봐요. 반응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감수성이 떨어지네? 그러면 못 써요. 그죠? 네. 항생제 감수성이 높아야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수성은 좋을 때가 있고 높아야 좋을 때가 있고 낮아야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감수성, 민감성. 내가 반응을 잘한다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수성이 굉장히 높죠. 한마디만 해도 싸우고 이 감수성이 높은 거 예민하다 그런 뜻이죠. 감수성이 높다 나쁘다 낮다 요거는 항상 좋다 나쁘다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높아야 좋은 게 있고 낮아야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병원체 감수성 그러면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 그 병원체의 감수성 높으면 나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을 낮추기 위해서 비타민도 열심히 먹고 푹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야겠죠. 그러면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고 뻑하면 항생제 먹고 이러면 항생제 감수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심각한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쓸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 내성균으로 죽을 수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항생제 내성균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신우신염이다. 옛날에는 한 일주일 약 먹으면 낫는데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신우신염 이러면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